퇴직만 하면 이제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퇴직을 코앞에 둔 68년생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 그만두면 이제 좀 내 인생 살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매일 야근, 상사의 잔소리, 성과 압박, 부하 직원 관리 스트레스 이 지옥이 끝나면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던 거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명함을 반납할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출근길에 이제 이 길을 걸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가족 앞에서는 은퇴하면 좀 쉬려고 하고 웃어 보이지만 정작 밤에는 누워서 잠이 안 옵니다. 퇴직금, 연금, 아이들 교육비, 주택대출, 아내의 노후, 내 건강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불안이 부풀어 오릅니다. 사실 이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죠.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공허함이 너무 큽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영업팀 부장까지 올랐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딸 하나 잘 키워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퇴직을 6개월 앞두고 만났을 때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앞이 깜깜해. 와이프랑도 말이 잘 안 통해. 얘기하면 돈 얘기뿐이야. 서로 눈치만 보고. 퇴직이 가까워지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퇴직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을지, 생활비로 쓸지, 딸 결혼 자금은 어쩔지 의견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선배는 자신이 돈 벌어다 주는 가장이라는 자부심을 잃는 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부장 소리 듣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에서 눈치 보게 될까봐 무서웠다고요. 결국 선배는 퇴직 후 몇 달을 백수로 지내다 아르바이트처럼 시간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나도 일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68년생, 올해 58세.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연금이 나온다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아버지가 퇴직하던 날 가족들 앞에서는 이제 아빠 좀 쉬어야지 하고 허 웃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고 신문을 보다가 한숨 쉬고 TV 보다가 멍하게 창밖을 보고 친구 어머니가 우리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면 돈 아깝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단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 나갈 일만 있지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 불안은 온 가족에게 전염됐습니다. 친구네 가족이 평소엔 대화가 많았는데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싸움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퇴직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데 성공적으로 준비한 분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웃인 67년생 형님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형님은 대기업 부장 출신이었고 55세 때부터 적극적으로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부동산에 넣지 않고 일부는 월세 받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고 일부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월 100만 150만 원 정도라도 생활비를 벌자고 마음을 맞췄습니다. 형님 부부가 강조한 건 돈보다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퇴직하면 부장님도 사모님도 없어. 그냥 노부부야. 눈높이를 낮춰야 싸움이 없어. 라고 하셨죠. 결국 이 부부는 크게 벌진 않지만 쓸 만큼은 번다는 목표로 살았습니다. 여행도 저렴하게 다니고 외식도 줄이고 대신 둘이서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퇴직이 두렵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형님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지. 근데 둘이 같이 얘기 많이 하고 계획 세우니까 덜 무섭더라고. 결국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퇴직이 무거운 이유는 돈과 역할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평생 돈을 벌고 사회적 역할을 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걸 한꺼번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준비가 없으면
이 공백이 너무 크고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할까요? 첫째, 경제적 준비는 현실적으로. 퇴직금이 얼마 들어오든 이걸로 끝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부채를 줄이고 연금 수입을 정확히 계산하고 생활비를 내려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게가 아니라 솔직히 털어놓고 합의해야 싸움이 줄어듭니다. 둘째, 역할 전환을 연습하기. 퇴직 후에 나는 직장인 부장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남편, 자녀의 부모, 사회의 시민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는 명함이 아닌 사람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취미나 봉사, 지역 모임 등을 시작해두면 공허함이 줄어듭니다. 셋째, 소득원을 분산하기. 퇴직 후에도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심리적 안정이 큽니다. 꼭 대기업 연봉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서너 시간 일해서 생활비를 보태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귀찮고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조금씩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역할의 전환입니다. 준비가 없다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쉬고 싶다는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뭘 내려놓아야 하고 뭘 준비해야 할지를 솔직히 마주봐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매일 한숨 쉬는 68년생 부장님이 언젠가 이제야 내 인생을 살겠다며 편하게 웃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대답은 뻔하지만 잔인합니다. 당신이 쓰는 만큼 필요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후생활비의 적정 평균치는 부부 기준으로 월 270만 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소 수준으로 버티자면 180만 200만 원 선으로 계산되죠. 혼자 살면 한 사람 기준으로 최소 100만 120만 원, 적정 150만 180만 원 정도가 통계상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믿으세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달 60만 원 남짓입니다. 더 받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 정도입니다. 부부 합산해도 120만 원 남짓이죠. 그럼 나머지는 퇴직금, 개인연금, 임대수입, 알바나 파트타임 소득, 금융자산, 이자나 배당, 자녀 지원 이런 걸로 메워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실용 팁, 내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A사 용지 하나 꺼내서 이렇게 적으세요. 매달 나가는 돈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식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병원비, 여가비. 매달 들어오는 돈 연금, 월세 수입, 이자 배당, 일해서 버는 돈. 많은 분들이 대충 알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깜짝 놀랍니다. 생각보다 나가는 게 많고 들어오는 건 너무 적습니다. 이걸 쓰면서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세요. 이거 줄일 수 있을까? 보험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자동차 유지비 이거 감당되나? 여기서부터 진짜 설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용 팁, 연금 수령 전략을 세워라. 한국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지만 조기 수령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대신 1년에 6% 정도가 깎입니다. 65세까지 미루면 7.2% 정도가 올라가죠. 예를 들어 매월 80만 원 받을 사람이 조기 수령하면 60만 원 초반대로 줄어들고 연기 수령하면 85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받는 게 좋냐? 생활비가 급하다. 조기 수령이라도 해서 현금을 돌리는 게 낫습니다. 빚이 많으면 특히 그래요. 생활비 여유가 있다. 연기 수령을 추천합니다. 평생 나오는 돈이 늘어납니다. 이건 무조건 정답이 없어요. 자산 상태, 부채, 건강, 기대 수명, 부부의 다른 소득원 등 다 고려해서 맞춤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용 팁, 주거 전략을 검토하라. 한국에서 노후 파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집입니다. 아파트 한 채는 있지만 현금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 7억짜리 집이 있는데 현금이 3천만 원 뿐이다. 생활비가 없어서 결국 대출 끌어다 쓰거나
집 팔고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실제 상담했던 분이 이랬습니다. 퇴직금 1억 받아서 빚 갚고 나니 생활비가 없어요. 결국 집 담보대출 받아요. 집이 크면 유지비도 큽니다. 관리비, 재산세,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퇴직 전에 꼭 부부가 상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 집에서 살 거면 어떻게 유지할지, 다운사이즈 할지 작은 집으로 옮겨 차익을 생활비로 쓸지, 전세나 월세를 줄지, 자녀와 동거할지, 이걸 두려워서 덮어두면 나중에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네 번째 실용 팁, 소득원을 꼭 만들어라. 많은 분들이 난 이제 일 안 할 거야 라고 하세요. 하지만 60세 전후에 완전히 소득을 끊으면 위험합니다. 통계청 자료 보면 60대 중반에도 일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 자존감, 규칙적인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몇 가지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동네 배달, 카페 서빙 시급 1만원 주 3일 하루 4시간만 해도 월 50만 60만원. 온라인 판매 중고거래, 핸드메이드, 농산물 직거래. 전문 기술 활용 전기수리 간단, 인테리어, 재능교육. 공공일자리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게 남 보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퇴직했어도 매달 3,050만원이라도 내 손으로 번다는 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 실용 팁, 부부의 대화를 설계하라. 돈 얘기만 하면 싸운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크게 싸웁니다. 제가 상담할 때 권하는 방식이 있어요.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오늘은 우리 생활비 이야기만 하자.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우리 시점으로 말하기. 이건 내가 조금 양보할게를 먼저 말하기. 계획이 나왔다면 문서로 적기. 실제로 이렇게 대화하신 부부는 퇴직 후 충돌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서로 속으로만 걱정하고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주의사항, 퇴직은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다. 많은 분들이 퇴직식을 끝으로 모든 게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퇴직 이후 1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돈을 계획 없이 쓰거나, 자존감이 무너져 술로 달래거나, 부부가 극심하게 다투거나,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증이 오거나, 퇴직 후 1년 동안은 재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규칙을 만들고 하루 일과를 짜고 약속을 잡고 취미를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 앞둔 68년생 부장님이 매일 한숨을 쉬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숨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민망하더라도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작게라도 내가 벌어 쓰는 돈을 만들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퇴직이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게 우리를 망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숨을 내쉬었다면 내일은 그 한숨 대신 계획을 한 줄이라도 써보자.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입니다.